앞으로 더 건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침 기분 괜찮죠? 네. 맨발 걷기는 내가 스스로 느껴봐서 좋은 걸 느껴야 됩니다. 남의 얘기보다는 내가 직접 걸어서 내 몸이 이게 좋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게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맨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계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옆에 잘생긴 교수분 한 분 계시죠? 이분은 고령 출신입니다. 이 연조 우리 공원에 있는 맨발 걷기 코스와 다산에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다산에 있는 곳으로 우리 그 추운데 우리 건택한 교수님이 직접 현장을 돌아서 코스를 설정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많은 자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죠? 우리 건택한 교수님은 한국대학교에서 이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자죠. 맨발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대구 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고령 출신으로 본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게 강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바쁜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맨발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강의를 잘 들으시고 스스로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사람들을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민선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은 새로운 변화에서 새로운 용트림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고 또한 그 성과 역시 올 연말이면 내년 되면 눈에 뛰어나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날 겁니다. 새롭게 뛰는 또한 고령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도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고령이 새로운 고령으로 변화되고 더 발전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권택환입니다. 저에게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지는지를 오늘 한 50분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령 초등학교를 67에 졸업했어요. 고령 중학교도 다녔다가 고등학교를 배우러 갔었는데 제 고향이 고령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도 이제 고령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은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 되는 제 직업이고 맨발 걷기를 제가 공부한 지는 24년 됐습니다. 맨발 학교를 만든 지는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맨발 공부를 제일 오래 한 사람한테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연조공원 여기 이제 맨발 만들 때도 제가 부선이 됐고 여기 와서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 지금 다산에서도 지금 이제 거의 준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동영상을 클릭하면 운동을 많이 시켜야지 아이들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것도 우리 엄마들은 몰라요. 운동만 시키면 그 시간에 몸을 하지 왜 운동을 시키느냐.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머리가 빨라집니다. 운동을 이시영 박사님이 우리 나이로 지금 92세 정도 됐습니다. 만으로 90이고 정정해요. 이분도 맨발 걷기를 하라라고 TV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한번 맞추시네요.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에게는 있고 식물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한자입니다. 맞춰보세요. 누가 내라고 했어요? 네. 우와 박수 보냈어요.
역시 고령 영이 말가 천재들이 말했거든요. 식물은요 천년을 살아도 뇌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았다는 향나무에도 뇌는 없습니다. 동물에게만 뇌가 있어요. 산에 가면 산다람쥐가 있는데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작은 파리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기 안에도 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잘 써야 되는데 몸을 안 쓰고는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일단 몸을 많이 써야 뇌가 발달하고 여러분들도 치매에 안 걸리려면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이 뇌를 회복하려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일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저희 집에 어른 아버지께서도 원래 86세신데 나이가 들면은 눈도 좀 어둡고 귀도 좀 어둡고 몸도 좀 옛날만 못하고 그래요. 자, 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어두워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80, 90 하면 귀도 좀 어둡고 걷는 건 옛날만 못해도 치매는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건강이 뇌 건강이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딴 거는 뭐할까? 눈이 좀 어둡고 우리 아들, 딸, 손자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손자 왔나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치매 딱 걸리는 순간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90살까지 산다. 평균 수명이 뭐 지금 평균 수명은 86세예요. 할아버지들은 80, 할머니들은 86, 섞어서 83인데 곧 평균 수명이 90이 된다고 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80까지 살다가 20년 치매로 걸려서 100세까지 살았다. 그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살지만 100살까지 살았지 이거는 행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건강이 뭐라고요? 네. 이게 맨발 걷기와 정말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연정공원에 조금 이따 같이 걸으실 텐데 자, 신발 신고는 이렇게 학교 운동장을 걷든 연정공원을 걷든 신발 신고는 이렇게 걸으면은 뭐 발바닥이 아픈지 잘 몰라요. 근데 신발 벗고 가면 하야 자, 이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자, 이것은 사실은 발바닥이 아는 걸까요? 뇌가 아는 걸까요? 뇌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혀끝으로 이거는 달다, 설탕을 좀 달다, 소금은 짜다. 혀끝이 아는 걸까요? 뇌가 아는 걸까요? 뇌가 아는 겁니다. 귀에 소리가 매미 소리다. 요거는 차 소리다. 요거는 모기 소리다. 요게 아는 걸까요? 뇌가 아는 걸까요? 뇌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맨발로 가면은 뇌 자극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치매 걸리기 싫어. 치매 여러분 파킨슨 이런 게 있죠? 알츠하이머 이런 것은 나는 만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된다? 맨발로 걸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발바닥 자극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분 우리 몸의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빨라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도 뇌졸중이 걱정되면 수시로 TV 보면서 발바닥을 자극해라. 발 자극은 곧 무슨 자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치매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요 내 자식에게 유산 1억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속 보세요. 아들들이 또 병원비 대야 되죠. 한 번씩 왔다 가야 되죠. 안 오면 안 온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보통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을 유산을 물려주는 1억 물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맨발로 하면은 제일 듣고는 거는 뭐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좋은 하면 우리 몸은요
전부 뇌하고 관련했어요. 자, 일본에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11년 전에 제 사진입니다. 차라리 지금이 안 낫습니까? 차라리 지금이 낫죠. 그때는 제가 맨발하기 전에고 지금은 저도 이제 원래 우리 친구들이 다 반감이거든요. 예. 이때는 5학년이고 제가 6학년 때인데 제가 지금은 대구 교대 교수로 있지만 그 전에는 교육부에 서울의 교육부에서 한 13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장학사 들어봤습니까? 네. 이제 교육부에서 장학사, 장학관, 정책과장으로 13년 있었는데 중앙부처에 있다 보면 일거리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겼는가 하면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다음 이명 혹시 아세요? 이명? 네. 소리 나는 거. 비문증이라고요. 막 날파리 같은 거 눈에 막 저는 아침에 눈을 뜨니까 100마리씩 날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무좀이 있었고 소화불량이 있었고 안구도 왜냐하면 막 보세요 얼굴도 크모티티가 있잖아요. 그때가 제가 5학년이에요. 5학년 때. 그런데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알았는데 공부를 해서 매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맨발 걷기장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맨발 걷기장도 별로 없고 매일 12시에 퇴근하고 6시에 출근하고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몸에 병이 6개 있었는데 여기 교육부 있다가 제가 대구교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3년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한 4,200일 정도 됐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1시간씩 맨발로 걷고 집에 가고 이것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서 꾸준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불면증 금방 없어졌어요. 제 경우에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잠을 안 온다. 맨발 걷기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혹시 맨발 걷기 해서 나는 불면증이 개선됐다. 사람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쉬워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맨발로 걸으면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무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명 있잖아요. 요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명 소리 나는 비문증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왜 좋아지느냐? 여러분 내가 이제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은 발 자극이 제일 도움을 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왜 이게 가장 도움을 주는데 발바닥 자극이 여기서 꿍충 뛰어서 이렇게 내려 올라갈까요? 우리 몸을 거쳐서 올라갈까요? 그래서 반드시 내려 올라가서 뇌를 제일 좋게 하는데 반드시 우리 몸을 거치기 때문에 위장, 간, 온몸의 장기, 신경, 혈관, 경락을 전부 발바닥에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진 같은 데 보면 발바닥이 여기는 눈이가 크다 막 가면 같은 거 그런 있죠. 그래서 발 자극은 우리 몸 모든 것을 자극을 해주는데 특히 제일 뜻보는 건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맨발 걷기에서 굉장히 이제 몸이 좋아졌던 제 사진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들 손자들도 맨발로 걸으면 굉장히 좋아요. 일본에 가면 천재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공무원 클릭하고 있어요. 일본의 최난단 가고시마요. 도심에서 차로 3시간 달리면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일본에는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유치원 때부터 맨발로 시켜요. 어린이집 치곤 꽤 널찍한 운동장이 있다. 여러분 손자들 우리네 맨발로 시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천재 교육법으로 일본 전역에 큰 화제를 일으킨 공부나무성이에요. 힘들 10단씩 날아가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균형 감각이 좋아졌느냐? 아침에 오면 전부 맨발 달리기를 시켜요. 책도 300권씩 읽어버려요. 유치원에서.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집중을 잘해요. 맨발 달리기를 하면 집중을 잘해요. 아침에 오면 전교생이 아이들이 뛰쳐나가면 맨발 달리기 이거만 해요. 이보세요. 좀 얘기 시간이 이보세요. 여기서 전교생이래요.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3세, 4세 오셔야 돼.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리고 달리다가 넘어져도 우리는 또 이렇게 학교 방이잖아.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 지면이 발을 자극해.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처럼 달려고.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흔한 감기는 감기 없어요. 전시. 아토피를 앓는 아토피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흙을 밟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요. 이거는 맨발로 뛰게 합니다. 대여섯 꼬마들 사이에서 내성마비 쭉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못 뛰었어요. 내성마비에. 뇌성마비 내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방학 때마다 지금은 뛰잖아요. 여러분, 뇌성마비라는 것은 뇌에 장애가 있어서 이제 몸을 잘 못 쓰는 경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뇌가 왜 있습니까? 물으면요. 뇌는 계산하려고, 생각하려고, 사고하려고, 창의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뇌는 왜 있는지 아세요? 움직이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뇌가 이제 크게 손상되면 이제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알아보지만 살짝 뇌경색이 가서 살짝 손상이 됐어. 그러면 친구들 따라하고 계산도 다 해. 그런데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친구 다 알아봐. 계산 다 해. 전화 다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요 살짝만 손상을 입으면 움직이는데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이 손상되면 왼쪽을 못 쓰고 왼쪽이 손상되면 오른쪽을 못 쓰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뇌성마비 얘는 못 걸었어요. 근데 맨발로 땅을 계속 처음에 걷지도 못했는데 발자국을 계속 하니까 발자국을 하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뇌가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움직임을 잘하게 된 거예요. 지금 뛰잖아요. 자세는 좀 우승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신었든 신발을 벗었든 아침에 눈을 뜨면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걸어야 돼요. 그리고 50이 딱 넘으면요 우리 뇌에 세포가 1년에 1%씩 줄어들어요. 80쯤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좀 그렇죠 오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꾸준히 그 사람은 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일 손해보는 건 뇌입니다. 어떻든 이거는 신발을 신었든 벗었든 많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 되는데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왕 자 연조공원에 오셨다. 어차피 그럴 그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다, 맨발이 좋다. 맨발이라는 이게 과학자들이 알고 어차피 그러고 맨발로 걸으면 훨씬 더 뇌가 팍팍팍 깨어나서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치매는 자꾸 멀어진다. 일본에 있는 아이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맨발로 걸으면 제일 듣고는 거는 뭐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두 번째 그런데요 맨발 걷기를 10년 전에 대구 수성못에서 걸으면 아무도 안 걸었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작년 생로병사에 맨발 걷기가 좋다고 2번 나왔어요. 그 제가 한 번은 PD 선생님을 만났고 한 번은 작가 선생님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생로병사에 한 2번 나오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맨발 걷기 해보라고 그러면 친구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그 더러운 것을 왜 바른단 말이고 사람들이 흙이 더럽다고 다 못 바르는 거예요. 이제 흙은 정말 더러운가 일부러라도 흙을 밟아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맨발 걷기 효과가 확 늘어나는 이런 거죠. 흙을 맨발할 때 이 더러운 가이가 이 더러운 가이가 이 더러운 가이가 더러운 가이가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 떨어져요. 그건 맨발 걷기가 아니고 저 따라 하십니다. 걱정 걷기. 내내 걱정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잠깐만 허리가 맨발 걷기 처음에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이게 그냥 툭 내려놓고 이래 그래야 되는데 어제 여기
개가 한 마리 오줌 누고 간 거 아이가? 멧돼지가 와서 오줌 누고 간 거 아이가? 고양이가 똥 누고 아래만 똥이 하는 누구냐? 근데 고양이 똥 누구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 좀 내내 그 걱정이 나를 싸고 있어서 효과가 확 떨어지죠. 자, 그래서 흙 공부를 해야 돼요. 흙 공부를. 정말 흙은 더러운가? 요거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단골메뉴. 이건 나는 그대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법 멋진 강과 터널을 만들어놨다. ネズミではよく実験されていて、そういう環境をエンリッチな環境って言います。はい、エンリッチな 이 사람이 일본의 교수인데 저처럼 교대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 여러분 아들, 딸, 손자매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IQ도 좋아야 되지만은 집중, 몰입을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해요. 몰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흙을 가까이 한 아이들이 훨씬 몰입을 잘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줬는데 일주일 가지고 놀다가 탁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근데 학교에 트럭으로 흙 한 2트럭 가져와가지고 확 풀어먹고 떠라 그랬더니 막 거기서는 애들 가가지고 막 2년 내내 막 그 구멍 만들고 물 떠오고 막 꼬박하고 1년 내내 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비싼 장난감보다 왜 흙을 더 좋아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쥐를 100마리가 있다면 50마리 딱 나눠가지고 50마리는 흙 속에서 놀아라. 50마리는 흙은 더러운 거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키웠어요. 얼마 있다가 양쪽 쥐를 미로에 굉장히 복잡한 미로에 딱 넣었는데 흙을 만진 쥐들은 그 복잡한 미로를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흙을 못 만진 쥐들은 못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흙을 만진 쥐들은요 가다가 막히면 짜증은 안 내더라는 거예요. 막혔네. 먹여서 돌아가지 뭐. 막혔네. 먹여서 돌아가지. 몇 번 하다 쑥 나오는데 흙을 못 만진 쥐들은 막혀있으면 어떻게 하냐? 짜증을 내가지고 못 빠져나. 자,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보다 짜증을 더 잘 냅니까? 덜 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짜증내고 끈기도 옛날만큼 없고 우리 나이도 울고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요 고려 초등학교 마당에서 맨날 놀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공기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때 비닐 장갑 끼고 했습니까? 맨손으로 했습니까? 그때 사탕 먹다가 떨어지면 버렸을까요? 다시 줄 먹었을까요? 알죠? 그래가지고 그거 버리면 우리 친구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씻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그 다음에 뭐 누가 띠가 없어요. 내 동생이 지킨지라고 띠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밑에 내 거, 니 거 이래서 놨어요. 그게 흙이 안 좋다는 우리가 흙 장난을 그렇게 하는 우리를 벌써 증명해야 되는데 흙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손으로 만났던 발로 우리 맨발걷기 하면 흙을 발로 만났던 꽃을 심었던 풀을 뽑았던 농사를 짓던 등산을 가든 흙 근처에 얼쩡거려야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행복 호르몬 꽃을 심고 이렇게 하면요 풀을 뽑고 이렇게 하면은 정원을 갖고 오히려 행복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아이들도 흑장난하니까 행복해지니까 오래하니까 몰입하니까 ADHD 분다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요 일부러라도 만져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흙은 애비 아니면 지지.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공기놀이 할 때 엄마가 애비 지지.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다 놀았지. 우리 애비 지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장만치면 애비 아니면 지지잖아. 그래서 오히려 흙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병이 생겨요. 일본에는 어느 정도 가볼까요? 자, 이거 본부 클릭을. 오후가 되자 선생님이 아이들 몸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걸 밝기라는 해야지, 밝기라고.
여기가 아토피였고 아토피 얘는도 여기 오면 없어지고 여기가 아프리카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위생교육이 제일 철저한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해요. 엄마들이 난리가 나면 이래요. 그래서 손발로 흙을 발로 누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 아이들 중에 아토피로 고생하다가 남는 경우가 많다. 4살 하나도 생후 3개월부터 아토피와 각종 알레르기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 이거 바뀌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우리 저희는 아토피 증식이 없다 그냥 アトピー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喘息でアレルギー体質自体が喘息がちょっと出にくくなったので、体力がついて、それをカバーできてきてるんだと思います。 지능놀이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보세요. 코끼리는 좀 나왔죠 이게. 진척거리는 게 좋은지 마음도 빗누면서 지능놀이에 빠져들었다.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서울에서 흑장난을 해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좀 되었으면 저 따라하시면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오죽하면 이런 책을 썼을까요? 이 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흙을 만지고 이렇게 가야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전식, 비염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은 흙을 멀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나 애나 연저공원에 오셔서 손으로 흙장난 하면 치매 걸린다고 해요. 앉아서. 근데 여러분들 흙장난을 뚜꾸바 하면은 맨발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몸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봄크림이 있어요. 장금이 알죠? 장금이? 세모미로나 논하십시오. 장금이가 임금님한테 임금님 의사가 돼요. 오직 전하 스스로 임금님한테 딱 하나씩 얘기했어요. 네가 어디 무서워서 하겠느냐? 자, 임금님한테 뭐 시킵니까? 맨발 걷기 시키잖아요. 장금이가 나중에 임금님 주치의가 되고 전하 옥체를 단근케 하는 것은 전하 스스로 해야 돼요. 몸을 쓰는 것은 비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임금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맨발로 걸으세요. 딱 하나씩 이렇게 맨발 걷기. 여러분들이 이시영 박사님도 그 말씀 하시고 보면 클릭하고 보세요. 이거는 안 되면은 제가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흙을 만지면서 해야 되느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흙장난. 혹시 해로운 세균을 걱정하시는지요? 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오히려 세균과 가까워져야 코로나 있잖아요. 한다는 코로나. 연구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411명의 아이들을 출생 직후부터 추적 연구한 덴마크 연구진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세균, 즉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더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았죠.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수록 면역계는 몸에 들어오는 우리 몸은요, 수많은 물질 중 어떤 다양한 물질이 세균과 접촉한 경험이 있어요.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다양한 세균과 접촉한 경험이 있어요. 만약 다양한 세균과 접촉하지 못하면
물질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즉 아이들이 더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마련해줘야 뭐냐? 한다는 겁니다. 흙놀이가 제일 좋다는 그러면 거예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흑장. 세균과 접촉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연구자들이 지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먼지입니다. 흙먼지가 좋아요. 아이들을 세균이 숨어있는 먼지에 노출시키라는 흙먼지가 겁니다. 좋아요. 지나치게 깨끗한 집보다는 적당히 지저분한 집,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 적당히 지저분한 집이 좋다잖아. 취약전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적당히 지저분한 집.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무 깎은 집에서 아토피 천식이 최근 비어있고 발표된 말이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돼지 다 키웠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돼지 진짜 다 돼지 키워갈 때 아토피, 천식, 비염 하나도 없었어요. 흑장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흙 요즘 속에 아이들은 무해한 세균보다 흙장난이라도 해야 된다. 기분입니다. 얘는 무해한 세균 어른이다. 중에 놀라운 역할을 왜? 하는 세균도 있죠. 흙에는요 바로 굉장히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요. 흙을 통해 자연스럽게 뛰어놀더라도 세균, 흙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놀아요. 있는 인조잔디가 안 되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포유류의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흙을 밟을 때 절대로 흙은 더럽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맨발하고 집에 다 갔는데 밤에 여기 저쪽에 주산에 있는 멧돼지가 한 마리 내려와서 오줌만 하나 넣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최악의 경우 그거는요 오늘 흙이 오늘 햇볕과 바람과 딱 만나면 싹 정화를 해봐요. 이게 흙의 비밀이에요. 그 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산에 등산하러 가서 급하면은 살못이 나무 뒤에 가서 오줌이나 똥 한번 넣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깨놓고 이야기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똥 누나고 그 다음날 삽 들고 와서 치웠습니까?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 그 살짝 누르고 똥은 누가 다 치웠느냐? 흙이 싹 정화를 해요. 흙은요 모든 것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산에 가보세요. 저기 산에도 산돼지가 있고 노루가 있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뭐 뱀도 죽고 온갖 시체들이 산짐승들이 그런 냄새가 나서 못 가야 돼요. 산은 더러워서 못 가. 치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산을 왜 가느냐?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맑고 기분이 좋은 것은 모든 것을 자연이 만든 것은 반드시 정화를 시켜버려요. 누가 흙이. 근데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정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똥 오줌도 다 자연이고 그래서 설령 들고양이가 지나가다 오줌을 하나 놓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햇볕으로 여러분 애 오줌 누우면 이불 어디에 소독합니까? 햇볕으로 그래서 흙 내려놓고 흙은 일부러라도 밟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맨발 걷기 효과가 10배로 타오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 이제 맨발로 걸으면 제일 득보는 거는 뭐다? 네. 자, 그다음 흙을 손으로 만났든 흙을 발로 만났든 어쨌든 흙을 만나서 이제 발 씻고 씻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흙과 상호작용을 해서 흙 속에 좋은 박테리아가 여러분 몸에 쌓고 와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요거죠.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 좋다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부터 생로병사 볼 거예요. 경험에서도 옛날에 무좀이 있었지만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무좀은 자연스럽게 자 무좀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좀은 금방 없어져요. 왜? 저도 예전에는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가 싹 없어졌어요. 우리 주위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신발 아니에요. 신발은요, 현미경을 보면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못 봐요. 특히 여름에 되면 땀하고 범벅이 돼가서 그 다음 거기서 무좀, 섭진균이 막 버글버글해요.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흙을 너무너무 더럽게 생각해서 제가 어느 학교 강의를 갔어요. 맨발로 걸으면 좋다 그랬더니 엄마가
교수님 그래도 흙은 더러운 게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줬어요. 그 종이컵에 흙을 한 컵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 가서 흙을 한 컵 담아왔어요. 이 컵 속에 있는 흙을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어머니 신발 운동화를 벗어서 운동화를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코는 전부 흙 냄새를 선택하면서 밟아라 그러면요. 흙은 더럽다고 못 밟고 집 갈 때 운동화를 다 신고 가요.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운동화에 딱 구두에 갇혀 있는 거다 딱 끄집어내서 공기도 만나고 햇볕도 만나고 흙도 만나면 무조건 금방 개선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똑똑한 어떤 아줌마는 이렇게 해요. 교수님 그러면 무좀 환자가 내 앞에 지나가면은 내가 그걸 뒤따라가면은 내가 그걸 잡으면은 내가 무좀에 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죠. 그거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흙은요 모든 것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단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물이 고여져 있는 데는 함부로 발을 담으면 안 돼요. 거기는 무좀 환자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이 고여져 있는데 황토탕에는 저는 크게 권장을 안 해요. 왜? 그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냥 흙 있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햇볕으로 싹 저걸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고인물은 항상 고인물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그 고인물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그냥 그 위로 걷는 데는 무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지방간.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이 손에서 이분도 경찰관인데 4가지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랬어요. 난 입원을 못하고 매일 퇴근해서 맨발걷기 해서 이 4가지를 다 나왔다. 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도병서에 나온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대학 시절 미스터 고대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지만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진 정할아버지. 건강을 그냥 믿고 술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냥 생활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믿을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망쳐가지고 위궤양에다가 허리디스크에다가 심장병. 자, 위궤양, 허리디스크, 심장병. 병원에 가면 같은 값입니까? 다른 값입니까? 이게 맨발 걷기를 이게 왜 낫냐는 거예요. 이게 다 낫다는 거예요. 왜 낫는가 저 원리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도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중풍. 이들이 매일 이곳을 찾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다. 어디가 아프셨어? 어디가 아프셨어? 뇌경색, 뇌졸질, 혈압, 당뇨가 다. 쉽게 말해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한 달 동안 대소변도 혼자 못했어요. 근데 걷지도 못했어요. 누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라고 맨발 걷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처음에 걷지도 못했어요. 살살 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나는 걷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요 맨발로 땅에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다. 그럼 난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맨발 걷기 핵심이에요. 앉아만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걷고 너무 힘들면 앉아만 있어요. 처음에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있다가 살살 회복이 돼서 조금씩 거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맨발로 걸으면 자 뭐가 더 좋아집니까? 뇌가 더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니까 몸이 또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뇌가 좋아지고 뇌가 자꾸 좋아지고 지금은 아들과 매일 1시간씩 맨발로 걷는 할머니 여행과 생명병사에 나옵니다. 뇌경색, 뇌졸중 이 다 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방암 유방암 10년도에 어느 여름날인데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요 샤워 중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았었거든요. 갑작스레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견뎠지만
2년 후 암은 다른 쪽 가슴에도 나타났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스럽던 선희 씨에게 맨발 걷기를 추천했던 남편. 남편이 와이프가 아니고 병원 가서 전이가 됐어요. 남편이 이제 여보,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을 건 받고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우리도 뭐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산책 나갈 때 신발 신고 하는데 오늘부터 맨발로 해보자. 깨끗하게 다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유방암이 완치됐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해도 교수님 맨발 걷기 했더니 이명도 좋아지고 유방암도 좋아지고 이거 도대체 맨발 걷기가 뭔데 이렇게 좋아지죠? 그게 지금부터 10분간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드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좀 의학적 이야기인데 제가 쉽게 설명하기에 잘 들었어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십니다. 활성산소.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 모든 병을 만듭니다. 우리를 늙게 만들어요. 활성산소가. 근데 언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느냐? 스트레스 탁 받는 순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생겨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 말이나 활성산소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 말은 같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뭐가 나온다?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걱정한 석 달 걱정해보세요. 박사가 걸려요. 없던 병도 생겨요. 석 달을 걱정해보세요. 이런 것이 석 달까지 하죠. 열흘만 무슨 이런 거 사람이 확 그냥. 왜? 스트레스가 생기면 뭐가 나온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활성산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많은 음식물 중에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먹고 오래 살기 힘들어요. 왜? 술, 담배 먹으면 뭐가 많이 나온다? 활성산소. 그 다음이 또 뭐냐? 전자파.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 TV, 컴퓨터, 온 데서 스마트폰, 전자파. 이게 전자파를 너무 많이 쓰면 또 우리 몸에 뭐가 많이 나온다? 활성산소. 그다음 음식도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피자, 통닭 그건 너무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막 달아놓고 막 콜라, 피자, 통닭, 콜라, 피자, 통닭 계속 이거 또 뭐가 많이 나온다? 그 활성산소가 우리를 병을 만들게 하고 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만병의 원인이라는 실성. 만병의 원인이라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체내에서 저절로 생성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자파. 몸이 건강하면 견뎌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이다. 오리치 씨와 와다 씨의 평상시의 적혈구는 이런 모습. 평소에 피를 딱 뽑았어요. 매우 간격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포도알처럼 매우 피가 맑아요. 건강해요. 들어만 봤을 때 오리치 씨의 건강 상태는 지금 엉키면 안 돼요. 엉키면 터지는 거예요. 왜? 모세혈관을 못 지나가요. 와다 씨의 적혈구도 이 정도도 양호축에 들어가요.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적혈구가 왜 끈적끈적 불량한 상태로 자, 20분 TV를 딱 보는 거예요. 뇌통막의 지방이 양이온 때문에 상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분. 여러분 TV를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TV를 딱 20분 보고 피를 다시 먹었어. 피를 다시 먹었어. TV 시청 시간 20분. 그 짧은 시간에 자, TV 20분 딱 보고 피를 다시 뽑았는데 그 동글동글한 피가 떡이 돼 있어요. 여러분 TV 많이 보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나는 TV를 20분 봅니까? 2시간 봅니까? 5시간 봅니까? 어떤 때는 10시간 보죠. 어떤 때는 틀어놓고 자면 24시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이제 TV는 좀 자꾸 좀 줄이고, 자, 그 다음에 많이 그래야 되는데, 자, 근데 저희 아버지도 종이 TV를 틀어놨어요. 자, 근데 TV를 보면 우리 몸에 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걸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TV 오늘부터 TV 보고 괜찮아. TV 보시고 내 몸에 TV 많이 보면 내 몸에 뭐가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활성산소. 술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 담배 많이 피우면 활성산소.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러분과 저 차이는 뭐냐? 저는 매일매일 내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빼내버려요. 땅을 밟으면 싹 나가버려요. 이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잖아요. 땅을 밟으면 싹 나가버린다. 신발 신고는 안 돼요.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 몸에 어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TV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생긴다? 여기 시험지에서 학기 때 선물 드립니다. 이 활성산소는 자유전자를 만나면 없어지는데 이게 어딨냐?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전자가 많은데 이걸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드느냐? 번개가 만들어 놓더라고요. 번개. 번개 알죠? 번개가 막 칠 때마다 막 온 땅이 막 우리 온 땅에 전자를 엄청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여러분 TV 보고 활성산소 생기는데 이 전자를 만나면 내 몸이 이게 없어지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이게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발로 딱 다니면 우리 몸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싹 들어와서 술 먹었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받았고 TV 봐가지고 안 좋은 것이 우리 몸에 딱 싹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다. 손들어 보세요. 냉장고 분들이 이제 주택을 손 박수 주세요. 박수. 주택은 그럴 공간은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2평이라도 깨. 만약 전부 아스팔트 시멘트는 2평만 딱 깨가지고 거기다가 저녁 먹고 차를 한 잔 마셔서 맨발로 그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2평 정도는 되잖아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맨발로 딱 앉으면서도 내 몸에 생겼던 TV 보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던 생겼던 활성산소가 땅으로 싹 가버려요.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 모두 왔었네. 그리고 세 번이고 김미아 씨가 주택에 산대요. 주택. 평소에 땅을 맨발 한 번씩 밟는데 당신은 세모 씨가 땅을 못 밟는 김현철 씨는 목숨 모 씨가 그렇게 발명이 됐어. 그렇습니다. 김미아 씨는 주택에서 땅을 맨발로 밟는데 싱싱한 사과와 같은 늙는다 이거예요. 김현철 씨는 땅을 안 밟기 때문에 늙은 사과와 이런 것들은 맨발로 노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연조 공원에 와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설명드리자면 문제는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는요 음이온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를 뺏어옵니다. 그게 바로 산화예요. 예, 뺏어오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건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땅을 안 밟으면 이렇게 돼요. 늙은 산화예요. 이걸 노화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나쁜 점이거든요. 예, 이런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자들이 많은 곳이 전자가 바로 땅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맨발로 걸게 되면 땅에 있는 자, 요 휴대폰 내서 이거 다 찍어 놓으세요. 지금 휴대폰 내서 이걸 딱 찍으세요. 자, 우리 몸에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TV 보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를 늙게 만드는데 신발 신고는 안 돼. 맨발로 땅에 음이온이 전자예요. 음이온이 전자인데 땅에 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전자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번개가 만들었대요. 번개가 만들어 놓은 이 전자를 만나야 우리 몸에 활성산소 없어지는데 신발 신고는 못 만나요. 그걸 맨발로 딱 오면은 쫙 돌아서
요 전자하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딱 만나서 싹 중화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맨발 걷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은 끝났어요. 세 가지만 잘 하면. 야, 그 친구들이 이거 오늘 맨발학기 교장, 그 대판 교장한테 강의 들었는데 맨발 걸으면 뭐가 좋다더라. 이거를 친구들한테 글쎄 좋기는 좋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신대요. 자, 첫째, 제일 맨발을 걸으면 제일 좋아지는 건 뭐냐더라. 됐죠? 요거만 딱 이야기해도 30점은 딴 거예요. 두 번째, 야야, 흙은 손으로 만지든 말로 만나든 흙을 자주 만나야 된다더라. 면역력이 생긴다더라. 요게 이렇게 하면 70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우리 몸에 뭐 활보시기가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걸 활성산소를 우리 조상들은 탁기라고 했어요. 탁기, 한의학에서 안 좋은 기운이라고 했어요. 탁기가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TV 보고 스트레스 받고 탁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활성산소인데 그거는 땅 속에 있는 전자를 만나요. 전자라는 것은 우리 한의학 중 지기예요, 지기.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우리는 알긴 하는데 이름을 우리 몸에 있는 탁기를 땅 속에 지기를 만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면 100점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점 하실 수 있죠? 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주세요. 네, 2분 남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요일 날 여기 와서 보라가 7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불면증을 해소하고 싶다, 잠을 잘 자고 싶다, 이런 분은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좋아요. 한 번 나오면 최소 40분을 하면 좋아요. 40분. 왜? 땅 속에 있는 지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탁기,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한꺼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한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하면 좋고 2시간 하면 더 좋고 3시간 하면 더 좋아요. 맨발 걷기는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셔서 아실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촉촉한 땅은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효과 3배예요. 효과 3배.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9월, 10월 되면 땅이 차가워지죠? 차가운 땅은 효과가 10배, 10배. 가을에 정말 효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맨발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다 됐잖아요. 알고 그러면 훨씬 몸이 좋아져요. 우리 영이 맑은 고령의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 없이 건강한 날이 되기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